네, 개와 고양이의 시간 뭔가 동화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 따뜻하고 포근하면서 작가께서 어떤 메시지를 그 안에 좀 숨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 작품들을 그린 작가님 이력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철학가이자 동화 작가이자 또 이 화가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신균희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를 사랑하는 철학하는 화가 신균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철학하는 동화 작가님. 처음 화가. 들어봐요. 그러니까 저도 네. 처음 들어보는데 철학에서 동화 작가 사실 되게 먼 느낌이거든요. 네. 이 연결고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어려서부터 자연을 매우 좋아했고요. 또 제가 태어난 전라북도 부안은 일몰로 되게 일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개와 고양이, 토끼를 키우면서 지냈는데 그때 아마 그림의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철학은 제가 어떤 공부를 계속 하고 싶어서 동양 철학을 석사와 박사까지 하게 되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 철학이라는 것이 어렵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철학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작가님의 살아온 궤적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바쁘게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여수에 정착을 하셨는데 여수의 어떤 매력 때문에 끌리셨습니까? 예, 여수는 굉장히 따뜻한 곳이죠. 남쪽 나라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네. 네, 따뜻하고 또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요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음식 맛있죠. 새조개, 갈치구이, 뭐 육회 공군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새조개 샤브샤브하고 장어구이를 좋아합니다. 맛있죠. 네. 네. 작업실 풍경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매력들 덕분에 여수에 오셨다.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이런 좋은 자연에서 활동을 해서 그러신지 개와 고양이의 시간 속 작품들이 정말 따뜻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 메시지가 또 담겨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네. 전시인가요? 제가 이제 여수에 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혼자 지내니까요. 또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이 지낸 진돗개가 있었는데 진돗개가 산책할 때도 같이 가고 제가 잠을 잘 때는 꼭 지켜주잖아요. 진돗개가.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코코라고 하는 친구군요. 예, 네네. 이름이 코코인데 아주 전 또 힐링이 됐고 네. 그래 진돗개의 생각과 몸짓과 어떤 꽃과 정원을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이 자칫 현대인들이 좀 힘들고 지쳤을 때 좀 위로가 되면 좋겠다 하는 좀 편안하고 좀 때로는 가볍지만 그런 컨셉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네. 고양이는 키우시는 게 아니라 강아지만 키우시는 거죠? 근데 고양이는 네. 여수에는 많잖아요. 들어가면 저기 많이 있어서 친구가 그렇습니다. 네. 따뜻한 작품들 이제 소개 좀 해드릴 텐데 특별하게 애정하시는 작품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거기엔 또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첫 번째 하나 소개시켜줄 그림은 고양이와 생선의 그림인데요. 네. 여수는 생선구이로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말에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하라는 말이 있어요. 네. 저 고양이 2마리 중에 1마리는 작은 생선을 인내를 갖고 작은 약한 불로 천천히 굽는 거죠. 오른쪽 고양이 친구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저 왼쪽 고양이는 지금 뼈다귀만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막 작은 생선을 뒤집다 보면은 나중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다 눌러붙어가지고 눌러붙고 뗄 수가 없어요. 살점이 다 떨어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거나 또는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좀 시간을 갖고 인내를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그 깊은 메시지가
이 그림 속에 있습니다. 진짜 깊네요, 메시지가. 네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혹시 갈까마귀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갈까마귀요. 갈까마귀요? 갈까마귀? 네. 까마귀 종류인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네, 갈까마귀.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 사람의 매력적인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은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실험을 할 때 갈까마귀를 많이 이용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갈까마귀에게 먹이를 전해주거든요. 실험에서. 그러면 갈까마귀는 그 먹이를 보고서 바로 친구 갈까마귀 100마리 정도에게 소리를 내서 불러드립니다. 같이 먹자고요? 예, 같이 먹자고. 예.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어린 갈까마귀가 나이 든 갈까마귀에게 먹이를 먹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동물 중에서 이게 효도의 새고요. 또 다른 메시지는 한 마리의 갈까마귀가 나의 친구가 된다면 100명의 친구가, 좋은 친구들이 나의 친구가 되고, 또 한 마리의 갈까마귀를 잃어버리면 100명의 친구들이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그런 메시지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갈까마귀인가, 그런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도 그림에 포함되고 있고요. 사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서도 그 사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런 갈까마귀 그림을 보면서 어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예. 네, 되게 단순한 동화 같은 그림인데 듣고 나니까 와 저렇게 깊은 뜻이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들 만나보고 왔습니다. 작가님 여수에 오신 후에 작업 그 스타일이나 재료가 좀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좀 치열하잖아요. 환경도.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림을 잘 그려야겠다는 욕구가 강했어요. 네. 그래서 캔버스에다가 가득 채우고 또 조금 약간 정열적이고 화려하고 색감이 확 다른데요? 네, 열정적이고 예. 뭐 그런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유화 아크릴. 네, 캔버스에다가요. 그런데 이제 여수에 오면서 여수는 평화롭잖아요. 파도도 마치 여수 여자만은 호수 같아요. 잔잔하죠. 그래서 평화롭고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고 제 마음도 되게 평화로워진 것 같아요. 여수에 와서. 그래서 동양의 또 한국적인 게 한지잖아요. 네. 한지에다가 동양화 물감과 또 아크릴 물감, 그다음에 색연필, 크레파스 이렇게 재료를 다양하게 쓰면서 좀 평화롭고 여백이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탕색이 원래 막 까맣고 빨갛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약간 하얗게 좀 비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네. 여수에 와서 마음이 평안해진 것 같습니다. 네. 색감도 색감인데 저는 네. 그 과거는 조금 더 뭔가 전문가스러운 그림이라고 한다면 네.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많은 친구들도 같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맞습니다. 그 의도를 하신 겁니까? 예, 피카소도 자기가 나중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리잖아요. 사실 전문가처럼 그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데 어린아이처럼 그리는 것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오히려. 작가의 마음이 네. 그게 동화가 돼야지 그 그림이 나오지. 그렇죠. 내가 아무리 그리고 싶어도 펜이 안 가요. 그렇게 네. 그리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여수에 오시면서 네. 그 마음이 좀 내려놓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편안해지고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수 이전 작업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네. 전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또 아끼시는 작품이 있다면 네. 소개를 좀 이어주실까요? 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저고요. 어렸을 저고 왼쪽에 저희 어머니인데 저 그림은 그림뿐만 아니라 저 그림이 갖고 있는 깊은 철학적, 인문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왜 책을 읽고 왜 인문학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엄마하고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갔었어요. 네. 그때 엄마가 장을 보는 사이에 저는 예쁜 병아리와 강아지의 정신이 팔려서 엄마 손을 놓치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보니까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당황하고 엉엉 울었죠. 그렇죠. 그랬더니 한참 후에 엄마가 저 멀리서 균이야 하고 달려온 거예요. 멀리서. 그리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잖아요. 그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인문학과 철학은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삶의 방정식, 공식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방정식과 공식이 있다면 마치 엄마 손을 잡은 것처럼 이 험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복잡한 사이지만 그래도 기준이 있잖아요. 삶의 기준. 예를 들면 대인관계도 기백이 좋으면 저는 한 70점을 줍니다. 그리고 배려심이 있으면 한 20점을 더 줘요. 그럼 100점 중에서 80점이잖아요. 네. 그게 삶의 방정식이에요. 나머지 20점은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이 대인관계 할 때도 되게 편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삶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철학을 하는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그림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명함에도 저 그림을 넣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사랑하는 엄마의 그림을 제 명함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철학자가 이렇게 미술 작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서 얻는 시너지 효과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좀 더 어렵고 또 복잡합니다. 특히 동양 철학은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머리로만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복잡한 철학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철학으로 만들고 싶어서 네. 그림을 그려서 그 철학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저 그림은 우리가 다 아는 세용지마라는 이야기인데요. 변방의 노인이 아름다운 용감한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 말을 비싸게 아주 비싼 가격에 팔라고 얘기를 하죠. 노인은 그 말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이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말을 팔지 왜 안 팔았냐. 그러니까 노인은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6개월 후에 말이 새끼와 암말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 얼마 후에 그 나라와 이웃 나라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전쟁을 못 나가잖아요. 끌려가지 가치는- 못했군요. 예. 그래서 네. 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화 속에는 복이 있고 복 속에는 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메시지잖아요. 그게 철학 속에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이 철학과 그림이 주는 이런 시너지가 아주 이런 좋은 쉽게 그림으로서 이해하게 손에 잡히고 눈에 잡히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진행하고 계신 개와 고양이의 시간 예. 많은 분들도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